지금부터 새 노인의 죽음에 대해서 세 살의 고인이 모두 노인이다. 그리고 이제 막 노전에 접어든 젊은 노인이 아니다. 나는 이 세 가지 사례를 수백 건까지는 아니라도 수십 건의 비슷한 사례들 중에서 거의 무작위로 골랐다. 첫 번째 사례는 81세 였는데 그가 갑자기 마구잡이로 공격하면 누구나 겁을 맞게 마련. 부부의 부상은 모두 심각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즉 병원이 빠르게 확인한 결과 어떤 부상도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사건이 노인의 생명을 얼마나 불안정하게 했는지 깨달았다. 경찰은 침입자를 폭행죄만이 아니라 이제는 살인죄로도 기소할 생각이었다. 부검에서 내가 거드부리 올리브를 보고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극도로 마른 몸이었다. 그의 심장은 나이에 비해 나쁘지 않았으며 간성동맥이 막힌 정도도 양호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을 악화시킨 근본 원인은 파열되기 일보 직전인 동맥류가 아니라 그의 폐였다. 먼저 종양이 있었다. 종양이 거의는 6cm에 달했지만 어디까지나 종양이고 어디서부터 폐족이식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윤곽이 분명하지가 않았다. 올리브심은 몇 달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 종양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폐기종이 생긴 것에는 스펀지 크기가 제각각 구멍으로 되어 있고 폐기종이 생긴 죽은 폐는 처량하고 풀죽은 모습이고 2차원 구멍이 3차원 거품이 되자 작은 공기 주머니들 사이의 조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폐가 나이가 많으면 폐가 무너지는 것이 아주 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 생성이 주먹질이나 쓰러진 것 때문 아니라 아데비오 씨의 심장이 멈춘 시간 동안에 내가 산소 부족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신경과 의사들의 의견에 나는 동의했다. 싸우는 동안에 또는 그 무렵에 심장마비가 일어났다는 이 암시는 검찰청이 이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아데비오 씨에 대한 첫 번째 부검을 실시했으며 경찰에 조언하는 사람으로서 검찰 측 전문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에 5일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난거를 예상할 수 있었다. 심장이 심하게 들 때 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면 심장 근육의 일부분에 산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다. 먼지투성이 아데비오 씨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에 조용한 경색을 일으켰을지도 모르는 나는 변호사의 계속된 주장에 대해 나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언쟁이 벌어지기 전에 심장 근육의 저절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미경 수준에서 그런 손상의 증거는 없었고 손상된 근육의 면적은 한 차례 큰 사건으로 일어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시작되었다. 근처에 사는 78세의 어리스더 콜브룩은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가던 시간 26세의 리처드 화이트도 쇼핑을 하셨다. 그는 친구 집에 머무는 동안에 수리욕하는 소리 듣고 차를 빌려 럼주 한 병과 또 담배 한 값을 서로 급히 나갔다. 다행히 어머니는 부상으로 고통과 큰 불편을 겪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정맥은 혈액을 심장으로 전달 수 있는 자체의 펌프가 없다. 그래서 몸의 움직임, 즉 근육 수축에 의존하는데 이때 역류를 막는 일련의 나비형 판막들을 통해 혈액이 밀려 올라간다. 한동안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맥이 압축되지 않아서 혈관에 피가 고일 수가 있다. 고여 있는 정체된 혈액은 혈전을 만들기가 쉽다. 혈전은 신체의 어느 부위든 어느 혈관이든 위험하다. 원에서도 콜브룩의 경우는 정말로 낮이 저물자 밤이 왔다. 5년 전에 그는 1년의 경연 폐색전증을 겪었고 폐색전증 재활을 막기 위해서 혈액을 희석하는 약물인 항응고제를 처방을 받았다. 혈관병이 있네요. 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수도관을 올려다보기 위해서 누워야 했다. 지난 2년간 관절염만 악화된 게 아니었다.
나는 전립선암 치료도 얻었다. 전립선암은 매우 흔한 암이다. 그래도 결국에는 전립선암 특이 항원 PSA를 받았는데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 심한 감염을 앓고 난 뒤에 그럴 수가 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있는 크기가 호두만한 것인데 불행히도 높은 PSA 수치는 내려가지가 않았다. PSA 수치. 나는 방사선 치료와 수술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내가 부검대 앞에서 죽은 사람을 보듯이 메스를 들고 서서 날 내려다 본다고? 아유, 사용하겠다. 나는 방사선 치료를 선택했다. 마지막. 출혈은 방사선 치료의 합병증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건강 문제가 쌓이기 시작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86세였던 도리로 부인의 죽음을 보며 고인의 몸에 새겨졌던 이야기를 읽어보았다. 자궁은 고인이 적어도 2명의 아이를 낳았음을 알려주었고 난소는 출산이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다. 사라진 비장, 한쪽 갈비뼈의 골절 흔적, 그리고 해결된 뇌출혈이 남긴 붉은 흔적은 고인이 과거에 아마 중년 때 사고를 당했음을 말해 주었다. 고인이 특히 케이크와 페이스트리처럼 버터가 많이 들어간 달콤한 음식을 즐겼음을 말해 주었다. 치아와 심혈 관계는 고인이 부인이 86세가 되면 우리의 근육들 중에서 다수가 위축이 된다. 온갖 정리의 이유로 근육을 예전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들도 위축이 된다. 86세 여성의 경우에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생식 시스템도 위축이 된다. 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성 다발 근육통도 앓고 있었다. 도린로 씨의 심장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 도린로 씨는 심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 직후에 약 10분 만에 사망했다. 기소의 열쇠는 사건과 그로 인한 사망까지의 시간 간격이 매우 짧은 것이다. 나는 내가 가해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 자신들의 위협이 취약한 너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는 몰랐거나 안중에 없는 철없는 장난을 쳤다. 그들은 모두 18세 미만이었는데 나는 내 땐 얼굴과 충격받은 표정을 한 피고인석에 서 있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만일 누군가가 그들에게 오늘 저녁 누군가를 죽일 거라고 말해 주었다면 모두가 차라리 집에 있게 두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을 괴롭히기로 할 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다. 영국 검찰청이 내게 거듭 말하듯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결과를 있는 그대로 책임져야 한다. 파란만장한 인생 연극을 전결짓는 마지막 장면은 치매를 피하는 법. 뇌졸중 부검에서는 막힌 혈관보다 파열된 혈관으로 인한 뇌졸중이 훨씬 더 쉽게 볼 수가 있다. 뇌졸중을 혈액 누출이 있는 뇌졸중은 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졸중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고스란히 갈색, 노란색, 황금색 띠는 피자국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따라서 뇌졸중의 한 가지 큰 위험은 요인은 고혈압이다. 치매에 걸리면 가장 먼저 단기 기억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는 어느 능력이 일부 잃게 되어지고 우리는 서서히 부모가 가르쳐 준 것들을 잊는다 말하는 법. 마지막으로 꼼짝할 수 없게 된 우리는 볼 수 있어도 보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늙은 뇌는 독특하다. 무엇보다도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노령이 이르면 뇌세포들이 많이 사라져 두 개골 밑에 있는 몇 겹의 뇌막과 쭈그려든 뇌 표면 사이에 큰 공간이 생긴다. 흥미롭게도 치료를 잘 일어나게 만드는 그 공간이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다. 경막하 치료를 볼 수 있을까? 노화된 뇌는 눈에 띄게 작을 뿐 아니라 표면이 확연히 다르다. 단면을 잘라보면 그 계곡들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있고 노화가 계속되면 백질, 즉 신경섬유 더블이 감소한다. 뇌의 어느 곳이든지 특히 뇌 중앙에 있는 원시적인 부위인 기저액 주변에 작은 구멍들로 가득한 곳이 있을 것이다.
지구를 가는 길은 잃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기는커녕 복잡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치매의 징후다. 그러므로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 해마는 우리 모두가 탐내에 마땅한 것이다.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은 이런 해마는 노년을 보면서 평생 동안 가질 수 있는 듯하다. 기본 가정은 치매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노인에게서 해마가 1년에 1에서 2%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노령을 죽음의 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건망증과 약간의 육체적인 장애는 허용되었으며 정상적인 노화로 간주되었다. 렌시스의 2020년 치매위원회는 치매 원인에 관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는 흥미로운 연구 보고서를 표현하였다. 치매위원회는 치매 예방을 시작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강조한다. 평생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치매를 피하기 위해서 어릴 때를 포함해서 머리 부상을 피해야 한다. 렌시 치매위원회는 중년이 머리 외상에 특히 좋지 않은 시기라고 말한다. 다양한 연구들은 중년부터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좋은 죽음이란 뭔가, 치매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른다. 치매 환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많은 대립과 전화 통화, 또 링크를 맞고 슬픈 이야기. 죽음이 가까워지자 케이 박사는 캐닝턴 씨의 신장이 기능 상실을 해가고 있으며 이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설명을 했다. 이제 병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직원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캐닝턴 씨는 췌장암으로 입원을 했다. 췌장암. 다음날 의사가 가족을 만났을 때 가족들은 수액을 요구했다. 선임병동 의사는 이렇게 썼다. 나는 적극적 관리를 더 진행해도 예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환자의 안락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에디슨의 치료 박사의 의견에 동의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음식이나 수분을 투여하는 문제는 문화적인, 윤리적인, 의학적으로 치료의 가치다. 호스피스는 보통 죽음을 앞두고 수액을 투여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죽음을 향해 가면서 신체 기능이 정지되는 환자들은 배고픔이나 갈증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임종기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과정을 가능한 한은 방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호스피스는 탁월한 말기 관리에 대한 철저한 실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병원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나는 캐닝턴 씨의 췌장암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다. 아주 친숙하고 딱딱한 하얀 개가 췌장의 꼬리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하지만 심각한 병은 췌장에만 있지 않았다. 자심실에서 대동무이로 나가는 곳이 수년에 걸쳐 석회화되어서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노화된 대동맥 판막에 의해 심각하게 좁아져 있었다. 죽정은 신장으로 가는 동맥을 부분적으로 막고 있었다. 그의 간은 건강했지만 오래된 심부전과 관련 있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의 방광은 감염된 상태였다. 죽정. 나는 수많은 단단한 덩어리를 보았는데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건 딱 한 가지임을 알고 있었다. 그 덩어리들은 현미경으로 살펴봐 캐닝턴 씨의 폐는 암덩어리로 가득했다. 폐가 불사암으로. 캐닝턴 씨는 사인은 신부전, 기관지 폐렴, 전이된 췌장암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졌군요. 연세가 많아서 몸이 다 이렇게 망가지는군요. 죽음은 과정이다. 사람들은 종종 죽었다가 소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미점을 가졌던 비슷한 경험을 가지며 죽은 사람의 얼굴이 공포나 충격 혹은 두려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범죄 소설 작가의 오류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던 고인의 얼굴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안식을 보여준다. 나는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아름다움을 본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살인, 자살, 사랑, 잔인함, 관기, 불운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읽었다.
그것이 법의 병리학자의 세계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 내 아버지의 죽음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인생은 살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조용히 온다. 감사의 말 언급하고 싶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의 안대를 했고 옹기니의 마을 리퍼드 처드 셰퍼드 박사는 23,000권 이상의 부검을 수행한 영국 최고의 법의 병리학자이다. 이런 책을 써서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추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거네요. 나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